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양기자 작가의 작품인데, 양기자 작가 자체의 작품의 그 성향을 본다면은 이 사람이 소시민적인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서민의 삶을 뭐 그냥 가감 없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굉장히 작품 경향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원미동 사람들이다 뭐라는 거야?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작품에 수록된 작품인 거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개, 11개의 작품이 있는 연작소설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엮이는 것들이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많이 이야기해요. 얘랑 비교돼서 나올 수 있는 구성은 옴니버스식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되는 대상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피카레스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옴니버스인지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해주세요. 나에게 말해주세요. 얘를 설명해주세요. 얘들 공통점은 주제가 동일하거든요. 주제가 통일되어 있다. 그 큰 틀에서의 주제가 같은 거예요. 옴니버스도 그렇고 피카레스크식도 그렇고. 그런데 옴니버스는 말 그대로 옴니버스예요. 구성 자체가 이렇게 전차처럼 묶여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주제로서는 묶일 수 있는데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독립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옴니버스식 구성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있는 인물들이나 배경이 다르겠죠. 봉사탈출 배웠을까요? 1학년 때 봉사탈출 안 배웠나? 안 배웠어요? 그럼 봉사탈출은 알고 있어요? 봉사탈출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옴니버스 이야기할 때 봉사탈출을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미랄출, 양반출, 양반과장, 미랄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인물들도 다르고 내용 자체도 달라요. 양반들의 모습들, 허생이니 뭐 생원이니 하는 이 사람 허생이 왜 나와? 허생 오늘 조금 죄송치 않은 것 같은데요. 생원이니 뭐 이렇게 하는 도련이니 이런 면들 나오고 이쪽에서는 뭐 미랄 할미 뭐 이런 것들 전혀 다른 이야기, 가부장적인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은 뭐 양반들의 권위적인 모습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큰 틀은 그 전체적인 맥락들은 같은 것들 이게 지금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인물과 배경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원미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물들은 형제 슈퍼의 뭐 김반장, 뭐 임시, 이런 인물들은 고스란히 나오는데 다만 각각의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다른 거겠죠. 그게 옴니버스가 아니 오늘 좀 정신이 없는 거 같아. 자꾸 왜 말실수하지?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체크하셔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뽀로로 예전에 봤던 여러분들 EBS에서 봤던 뽀로로는 이 둘 중에 뭐에 해당될까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되는 거겠죠? 뽀로로랑 그 친구들은 계속 나오지만 그 공간 나오지만 그날의 에피소드는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의 주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민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게 양기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양기자 선생님이 원미동에 사셨거든요. 원미동에 살면서 본인이 지켜본 그 이웃들의 삶을 소설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이겠죠. 그 인물들에 대한 삶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공감하는 겁니다.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제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파악해 봅시다. 우선은 비 오는 날이래요. 시간적인 부분이겠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이래요. 메인 공간이 가리봉은 아니겠지만 이곳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파악하면 주제는 대충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왜 비 오는 날이면 왜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비 오는 날인지, 왜 가리봉인지, 왜 가야 하는지 각각의 왜를 붙이면 되겠죠? 왜 비 오는 날이었어요? 일을 안 하니까. 왜 일을 안 해요?
비가 오면 나 수업 안 해도 돼요? 막노동하니까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 오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왜? 이 사람 원래 주업이 겨울에 보통 일을 하는 연탄을 파는 일. 연탄은 뭔지 알아요? 연탄. 그때는 가정마다 연탄을 떼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선생님은 옛날에 생각나는데 선생님 친구네 집 연탄집을 했었는데 선생님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도 연탄을 떼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실 연탄을 이렇게 각 집마다 넣어놓는 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뭐 그렇게 아파트가 아니고 대부분의 집이 연탄을 뗐던 시절에서 연탄을 겨울에 파는데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연탄을 팔 수 없어서 부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업의 일이 막노동이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일용직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면 일을 할 수 없어서. 가리봉동은 왜? 가리봉동에 왜 가요? 원미동에 사는데? 돈 받으러? 가리봉동에 가면 돈 나와요? 그쵸? 스웨터 공장 사장이 그곳에 있는 거죠. 가리봉동에 있는 거죠. 가리봉동이라고 하는 공간은 알아요? 가리봉동 알아요?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디지털화된 공간이긴 한데 80년대 가리봉동은 공단이었어요. 공장이 밀집된 공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체도 문제 조건 이상했던 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 그 평가, 그 확인 평가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한개 학습지 올려준 것 중에 거기서 약간 문제 애매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작품 본문만 봤을 때는 가리봉동의 의미가 그렇게 문제처럼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것도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에요. 공단이었어요. 공장이 밀집된 시골에서 상경에서 서울에서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취직하는,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들이 많지만 스웨터 공장 사장은 그 노동자들을 부리는 윗사람이 되었던 거겠죠. 그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원미동이라고 하는 공간조차도 부천시 원미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이니까 서울이랑 완전 인접해 있거든요. 서울로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나마 터전을 잡은 곳이 원미동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신기한 게 지금도 원미동은 그렇게 형편이 좋아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비스무리하게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동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떼인 돈을 받기 위해서 스웨터 공장 사장이 새롭게 공장을 확장시킨 곳이 가리봉동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게 주제랑 연결짓다면 결국은 이 사람은 소시민들의 삶을, 소시민의 고달픈 삶을 이야기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까지 엮여야지만 주제를 엮일 수 있는 거겠죠. 소시민들의 고달픈 삶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당되는 부분이 주제로 엮이면 되겠더라. 전체 큰 틀. 그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 이 외에 대한 대답만 찾으면 전체가 다 파악됐을 것 같아요. 자, 소설은 주제 파악하는 거 1차예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 문체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문체를 보셔야 되고, 자, 가장 이제 이야기 자체를 파악하려면 구성을 봐야겠죠. 구성은 크게, 자, 인물들이 어떠한 사건을 벌이고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소설 전체 내용을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미 배경 했으니까 배경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시간적 배경은 언제예요? 다 여러분 아까 했는데 1980년대 시대적 배경 이랄까? 시대적 배경 1980년대가 되는 거겠죠? 1980년대의 분위기는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70년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약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자리가 잡아서 공장이 막 돌아가고 있던 시대 전기 생각하면 되죠. 마구잡이로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고통받던 시간. 근데 어쨌든 슬쩍 공장 사장은 갑이었더라 정도 산업화 시대가 이루어진 80년대이고 시간적 배경은 여름이에요.
비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는 무더위와 장마가 있는 여름이더라. 단순하게 이 정보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정해서 주는 효과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끈적끈적한 그 무더위 속에서 막노동을 하는 그 사람의 소시민적인 삶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름이 적합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일용직을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여름이기 때문에 그게 일용직인 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부가 약간 불안했던 거, 전문가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불안함이 있었던 게 다 엮이는 거겠죠. 여름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배경에. 배경이 그냥 설정한 건 아니라는 거야. 작가가 그때 포인트를 맡은 거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의 삶이 더 부각이 되겠다. 연탄 장사 했던 임씨보다는 무더운 여름날에 일용직을 하는 임씨의 모습이 소시민의 삶을 좀 더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정하고 여름으로 설정한 거겠죠. 이해됐죠? 의도하에 이렇게 설정됐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자는 거.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일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간적 배경은 메인 무대는 원미동이겠죠. 멀지만 아름다운 동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원미동이 그런 뜻이래요. 멀지만 아름다운 동네. 자, 부천시라고 하는 그 공간적 특징. 서울 근처에 있지만 서울은 아닌. 그래서 약간 조금 소외된 소시민들의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원미동이 적합했겠죠. 실질적으로 그 작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이 배경도 효과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인물들 누가 나와요? 메인은 누구예요? 누구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 임씨? 그죠. 임씨를 바라보고 있는 그겠죠. 그리고 아내. 비스무리하지만 조금 다른 그의 아내. 서술자는 누구예요? 그가 서술자예요? 그죠? 그의 입장에서 보여지고 그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 사람의 심리 변화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죠? 이 사람을 대하는 변화, 생각과 심리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리고 있으나 사실 그가 서술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의 심리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작품 밖에 시선이 소설을 이끌어가고 있는 서술자가 되는 거예요. 서술은 작가가 하는 거예요. 작품 밖에 있는 어떠한 인물이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인물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져. 왜냐하면 초점이 이쪽으로 맞춰진 거거든요. 그에게 초점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의 심리가 그에 대해서 임씨에 대해서 불편했던 마음이 미안한 마음으로 가는 그 정도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하셔야겠죠. 사건은 이 인물들이 벌인 메인 사건은 집수리라고 보면 될까요? 집수리하는 과정이겠죠. 이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서 마음의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면은 전체가 파악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잠깐 이거 꺼도 될 것 같아요.